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웬만한 학교는 다 끝이 났죠. 시험 보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본 친구들은 뭔가 중학교 때랑은 사뭇 다른 이 시험 범위에 대한 압박과 난이도의 상승 때문에 좀 당황스럽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의 그 시험 공부를 하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나 중학교 땐 그래도 한 90점 이상 나왔는데 고등부 이 점수 지금 실화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고등학교 출제 됐던 문제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다가 이 문제 진짜 좋다.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아서 하나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그 문항을 같이 우리 한번 풀어보면서 중등부를 넘어서서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중학생인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밑줄 치인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곳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서 고쳐 이런 문제죠. 이 문제 우리 풀기 전에 중등부와 고등부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중등부는 어법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 과의 목표어법이 2개잖아요. 그럼 범위는 주로 2개가 되니까 목표어법은 4가지예요. 문법에 대해서 4가지를 공부를 하면 돼요. 내가 수동태가 약한데 범위에 수동태가 안 들어간다. 그럼 사실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별로 없다라는 건 거죠. 근데 고등부는 그런 어법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모든 문법들 그걸 총동원해서 풀어봐 라고 하는 게 고등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본문 내용을 거의 암기하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본문을 암기할 정도까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아주 나쁜 점수로 가는 걸 막아는 주죠. 네.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나오게끔 해줘요. 본문을 거의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이 자리에 대시였어. 그럼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그 자리가 대신 건 거예요. 답은. 하지만 고등부는 범위가 일단 너무 많아서 그 본문 암기라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한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습니다. 본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 자체도 잘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암기했다고 쳐요. 그래도 점수가 고득점으로 이어지지가 못해요. 왜냐? 본문이 다 바뀌거든요. 내가 외웠던 건 분명히 이 자리에 대시 들어간다고 외웠는데 답은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본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등부다. 요 2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일단 인지를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문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니 좀 기네요. A bird that built its nest today would do it in almost exactly the same way that birds built their nest yesterday, a year ago, even thousands of years ago. 자, 아무리 길어도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분석을 하면 뿌리 동사는 2가 되고요. build랑 built 전부 다 숨어 나온 동사가 되는 건 거죠. 그럼 A에 있는 이 build를 숨겨준 건 앞쪽에 관계대명사 that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계대명사 that을 밑줄을 그으면서 머릿속으로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건 거죠. 선행사가 a bird예요. 그러면 우리 수일치 시켜야 되죠. 얘는 3인칭 단수니까 build에 s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A를 builds로 바꿔야 된다는 건 거죠. 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마침 선생님이 어제 찍은 영상이 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비교하고 분석하는 법을 찍었었거든요. 그 관계대명사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어느 지점을 포인트를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B 파트에 있는 이 빌트로 가보겠습니다. 빌트를 숨겨준 건 앞에 역시 대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의 대신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절이 다 와야 되니까요. 이 birds랑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 빌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수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없죠. 시제가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시제에 이슈가 있는 단어였던 건데 뒤에를 보면 어제, 1년 전에, 심지어 수천 년 전에라는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부사가 등장을 했으니 이 빌트는 맞게 쓰여졌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A와 B 개념을 익힐 때, 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대시지만 하나는 관계대명사였고 한 개는 접속사였죠. 그럼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에 대한 개념도 내가 알고 있어야 이 문항을 풀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자, 이제 C와 D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으로 가볼게요. A house built today is quite different from one that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or even a few decades ago. 이 문장도 길어요. 그죠? 중학교 때 봤던 그 문장과 길이 자체가 조금 다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뿌리 동사는 i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빌트는 세모고요. 뒤에 이 D파트에 있는 빌트는 네모가 됩니다. 자, 그럼 한 번씩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C에 있는 이 빌트는 일단 is가 뿌리 동사가 되어 있으니까 빌트 얘는 변신 동사이거나 숨은 동사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근데 숨겨주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신 동사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는 건 거예요. 즉 과거 분사 빌트가 맞게 쓰인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과거 분사란 수동과 완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주어진 문장을 보면 A house built today니까 오늘날 지어진 집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집은 지어진 어떤 수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맞게 쓰여졌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지어진 집은 꽤나 다릅니다. 자, from one이 나오죠. 이 one이 바로 부정대명사라는 건데 앞에 나온 그 집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 집으로부터 좀 다르다라는 거야. 이 집은 무슨 집? that 뒤에 다시 보면 지어진 집이어야 되겠죠.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과 다르다. 이렇게 쓰여진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D파트에 있는 이 빌트가 맞게 쓰여졌는가? 이 빌트 앞에 대시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 등장을 했으니 선행사를 확인을 해야 되죠. 선행사가 바로 one이었단 말이에요. 부정대명사도 선행사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 one이 가리키는 건 집이었죠. 그럼 집이 무언가를 짓는 게 아니고 집은 지어져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 수동태 형태를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트는 was built로 바뀌어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C파트와 D파트에 있는 이 빌트의 형태가 올바른지를 찾기 위해 분사라는 개념을 알았어야 됐고요. 그 다음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수동태 이 네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한 문제에 다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엔 E와 F로 넘어가 볼게요. And we can be certain that a house built 20 or 30 years from now will differ greatly from one built today.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E의 빌드, F의 빌드가 맞는가? 이걸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똑같이 분석해 볼게요. We can be certain에서 be라는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자, 비동사,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뿌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아인 건 거죠. 이 동그라미 칠게요. 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that 다음에 대시 등장을 했네. 대시 등장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동사 하나 더 나온다. 숨동이 하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야 되는 건 거예요. house build가 나왔죠. build? 얘가 그럼 혹시 숨어 나오는 동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요. build는 뭐뭐를 짓다예요. 즉 집이 뭔가를 짓는 건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또 나와야 된다는 건 거죠. 근데 집이라는 건 지어지는 거지 얘가 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빌드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요. 내가 거기서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봤더니 20년 또는 30년 지금으로부터 부사구가 나왔으니까 문장 전체 요 부사구는 들어서 빼버릴게요. 자, 그리고 났더니 will differ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자, will이라는 건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변신 동사가 애초에 못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to 변신, ing 변신, pp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이 디펄은 네모, 즉 숨어 나오는 동사가 분명한 건 거예요. 게다가 이 디펄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죠. 밑줄이 안 그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얘는 맞게 쓰여졌다는 건 거예요. 즉 디펄 얘는 맞게 쓰여졌고 얘가 숨은 동사야. 그럼 아까 나왔던 그 이에 있는 빌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알겠지. 이런 힌트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은 지어지는 건 거지 얘가 뭔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2번에 있는 이 빌드는 빌트로 바뀌어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이제 F번에 있는 이 빌트를 맞게 쓰여졌는지 고민하기 전에 해석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지어진 집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오늘날 지어진 집과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from one built to today에서 이 one, 즉 부정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house라는 걸 알아야만 이 built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집이었고 집은 지어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인 built 쓰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논술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문법 자원이 살펴볼까요?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과거 분사 알아야 되고 수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 부정대명사 최소한 7가지 정도의 문법 자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딱 풀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중학교 버전에서의 문법 한 4가지 정도만 공부하면 시험 범위가 끝났던 그 상황과 완전히 지금 다르다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자, 지금 선생님 보여준 이 사진이 원문 사진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문장이라는 건 거죠.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A와 B 파트는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암기를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과 고등부 내신이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등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문을 암기하기보다는 본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분석이 잘 되면 본문 암기는 그냥 저절로 따라와져요. 그런데 본문 암기만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 즉 분석을 할 수가 없으면 중학교 성적은 괜찮게 나오지만 고등부 가서 그냥 무너지는 건 거예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은 선생님이 이미 책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올라오면 돼요. 근데 내가 이미 벌써 고등학생이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의미한 암기를 좀 내려놓고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뿌리 동사의 동그라미 해보고 변신 동사의 세모하고 숨어 나오는 동사의 네모 해보고 그럼 변신된 동사는 ing, 투변신, pp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문법 자원이 이용된 건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이게 쓰였는가? 그 다음 네모, 즉 숨는 동사를 숨겨준 애는 누군가? 얘는 관계대명사인가 접속사인가? 이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되면 분석을 잘 하고 있는 거고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중요해 밑줄 쳐 형광펜 해라 라고 해도 시험 문제에 그게 변형돼서 나오면 난 못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 어떤 문법 사항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막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시험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법 문제들이 내가 분석한 그 마크에서 등장을 하는지 알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특히 문장 하나에 분석이 여러 가지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뿌리 동사에 하나밖에 없지만 변신 동사가 두세 개 올 수도 있고 숨은 동사도 두세 개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문장은 뭐가 된다? 서술형을 대비해야 되는 문장으로 픽업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공부 방법이 좀 변화를 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점수가 계속 안 나오겠는데? 라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선생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석을 한번 해보다가 막히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이 시간이 허락하는 날 개인 가위 해주듯이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